한때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이름난 장미 정원을 가진 한 아름다운 성이 있었습니다. 이 성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정원을 가꾸어 온 도미니크라는 남자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원에는 희귀하고 아름다운 장미들이 피어 있었고, 특히 1년에 단 한 번만 피어나는 백송이의 장미로 유명했습니다. 이 백송이의 장미는 매년 장미 축제 때마다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곤 했습니다. 어느 날 도미니크는 장미를 돌보던 중 정원 구석에 낯선 발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미니크는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미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훼손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는 정원을 감시하고 낮에는 장미를 돌보며 긴장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틀째 밤, 도미니크는 다시 정원을 둘러보던 중 하나의 낯익은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발자국을 따라가다가 작은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그 소녀는 백송이의 장미 앞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도미니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작은 아가씨, 왜 여기서 울고 있나요? 소녀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며 말했다. 미안해요. 저는 이 장미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해서. 도미니크는 소녀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소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가요. 엄마는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서 장미를 보고 위로받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고요. 도미니크는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소녀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 결심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이곳에 와서 장미를 보아도 좋아요.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비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말을 전했고 도미니크와 함께 장미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소녀는 매일 아침 도미니크와 함께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소녀의 손길로 인해 장미는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고 도미니크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느덧 장미 축제의 날이 다가왔고 도미니크와 소녀는 함께 백송이의 장미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름답게 피어난 장미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도미니크는 그 자리에서 소녀가 그토록 사랑한 장미가 바로 이 백송이의 장미임을 밝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백송이의 장미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도미니크와 소녀는 함께 장미 정원을 가꾸며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전하였고 그들의 우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소녀는 자라서도 장미 정원을 사랑했고 도미니크의 유산을 이어받아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나눠주었습니다. 이렇게 도미니크와 소녀의 따뜻한 우정은 백송이의 장미와 함께 영원히 빛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탁월한 한스라 불리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스는 그의 지혜와 용기로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죠. 어느 날 한스는 마을 외곽에 있는 깊은 숲속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스는 신비로운 숲속을 걷다 우연히 거대한 마법의 나무를 발견했어요. 나무는 눈에 띄게 반짝였고 가지마다 황금빛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스가 과일을 손에 한 개 따서 용감하게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갑자기 반짝이며 나타난 요정이 한스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는 누구냐? 요정이 물었습니다. 한스는 자신이 어떻게 마법의 나무를 발견하게 됐는지 이야기해 주었죠. 요정은 한스의 이야기를 듣더니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너의 용기와 진실된 마음에 감동받았네. 이 마법의 나무는 특별한 힘을 지녔고 이 과일은 마음이 순수한 자에게만 그 힘을 준단다. 내가 너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마 라고 말했습니다. 한스는 곰곰이 생각한 후 첫 번째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요정은 미소 지으며 그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시 마을 사람들의 병이 나았고 모두가 행복해졌습니다. 다음으로 한스는 두 번째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숲이 우리 마을을 항상 보호해주고 마을이 번영하게 해주세요. 요정은 다시 한 번 소원을 들어주었고 숲은 마을을 보호하는 장벽이 되며 마을은 점점 더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스는 잠시 고민한 후 3번째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발 저에게 이 마법의 나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요정은 한스를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3번째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스는 나무를 지킬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되어 마법의 나무와 그것이 지닌 힘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한스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고 번영하는 삶을 살았으며 마법의 나무는 한스가 마을과 숲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한스와 그의 마법의 나무를 찬양하며 앞으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다는군요. 그리고 그 후로 이 작은 마을은 항상 보호받으며 평화로웠고 주민들은 탁월한 한스와 그의 용기를 영원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3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3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들의 이름은 클라리시와 푸르데서였고 막내의 이름은 베린다였으니 사람들은 그녀를 친근하게 베리라고 불렀습니다. 3자매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났지만 그 중에서도 벨이 가장 빛나는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벨은 단지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씨까지도 고와서 누구나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피에르는 부유한 상인이었으나 여러 차례의 사건들로 인해 모든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은 번쩍이는 도시를 떠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언니들은 이 상황에 매우 불평했지만 벨은 언제나 긍정적이었고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피에르는 어려운 무역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멀리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돌아올 때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지 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클라리시아와 프루데서는 값비싼 보석들과 원피스를 원했으나 벨은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시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하지만 여차하면 단 한 송이의 장미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청했습니다. 피에르는 딸들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무역여행은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는 빈손으로 돌아오던 길에 폭풍과 같은 날씨에 휘말려 한 달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깊은 숲속 거대한 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이 아름다웠고 피에르는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는 성 안에 음식과 잠자리를 사용해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에르는 정원을 거닐다가 벨이 부탁한 그 단 한 송이의 장미를 발견하고 손에 쥐었습니다. 그 순간 성의 주인인 거대한 짐승이 나타나 피에르에게 경로하며 이 장미를 훔친 죗값으로 죽음을 선고했습니다. 피에르는 자신의 딸을 위해 장미를 가져왔다고 설명하며 진솔하게 사과했습니다. 보트는 피에르를 죽이는 대신 그를 풀어주며 딸 중 한 명을 대신 성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피에르는 이 사실을 딸들에게 전했습니다. 클라리시아와 프루데서는 두려움에 떨었으나 벨은 아버지를 위해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벨은 성으로 가서 보트를 만났고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보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의 고독과 슬픔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보트는 점차 자신의 감정을 벨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벨은 집에서 온 서신을 받게 되었고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보트에게 잠시 집에 돌아가도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보트는 슬프지만 벨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일주일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보트는 큰 고통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말이죠. 벨은 돌아와 아버지를 간호하며 일주일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다시 성으로 돌아왔을 때 보트는 시름시름 앓고 있었고 벨은 그의 곁에 머물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보트는 기적처럼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보트는 원래는 성의 왕자였으나 마녀의 저주를 받아 괴물로 변한 것이었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 그의 마음을 열어줄 때 저주는 풀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벨과 보트는 진정한 사랑을 확인했고 그 순간 저주는 완전히 풀리며 보트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벨과 왕자는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프랑스의 아름다운 동화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벨과 왕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광대한 왕국에 에밀이라는 이름의 늙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은 가난하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의 친절함과 지혜를 존경했습니다. 에밀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은 피에르, 장, 그리고 마르셀이었습니다. 세 형제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자랐습니다. 어느 가을날 에밀은 마을 시장에서 참새가 황금새로 변했다는 소문을 듣고 궁금해졌습니다. 에밀은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대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노신사가 그에게 비밀의 숲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노신사는 어릴 적 숲의 중심에 있는 신비한 나무에서 황금새가 태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밀은 이야기에 매료되어 바로 숲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준비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에 아들들을 불러 모아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피에르와 장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지만 이에 불신감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막내 마르셀은 그 이야기에 깊이 감동하여 탐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르셀은 아버지의 축복과 약간의 식량을 챙겨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점점 깊어져 가고 마르셀은 용기와 지혜를 발휘하며 여러 개의 도전과 맞닥뜨렸습니다. 첫 번째로 마르셀은 말하는 여우를 만났습니다. 여우는 그를 도와주는 대가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마르셀은 후에 쓸 수 있도록 소원을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마르셀은 강을 건너기 위해 다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강의 신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지만 젊은 마녀가 나타나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마르셀에게 비밀의 주문을 알려주었고 이를 사용해 강을 안전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숲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숲의 생명체들은 더욱 신비로워졌습니다. 마르셀은 거대한 나무 앞에 다다랐고 그 나무 주위를 맴도는 빛나는 황금새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황금새를 잡기 위해서는 나쁜 왕과의 대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쁜 왕은 마르셀의 용기와 인내심을 시험했지만 마르셀은 여우와 마녀의 도움으로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황금새와 함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르셀의 귀환은 마을 전체를 기쁘게 했습니다. 황금새의 마법으로 마을은 번영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고 마르셀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에밀은 자랑스러워하며 그의 지혜와 친절함이 마르셀을 통해 다시 되돌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황금새의 전설을 기억하며 후손들에게 이야기로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영원토록 평화와 번영이 계속되었습니다.